안녕하세요. 정성수학입니다. 자, 오늘은 고려대 세종 2023 약학계 수리논술 전 시간에 이어 3번과 4번을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읽겠습니다. 제시문을 읽겠습니다. 자,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용해 R개를 택하는 조합, 중복조합 나오네요. NHR 쓸 겁니다. 한 번의 시행에서 어떤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P, 일어나지 않을 확률 Q, N번의 독립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나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 할 때 X의 확률 분포를 이항분포라 하고 이항분포 공식 쓸 거예요. 이때 이항분포 NP를 따르는 이산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함수는 NCX PX의 Q의 N-X제곱이다.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 따를 때 N이 충분히 크면 정규분포 NP, NPQ를 따른다. 이따 쓸 거고요. 그 다음에 표준정규분포표 나와 있습니다. 이따가 참고할 거고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집합 X는 9 이하의 자연수. 그 집합 Y는 7 이하의 자연수. fx에서 y로의 개수를 구하시오. 괄호 1, x는 1에서 4까지일 때 fx는 f의 그 x에 1 더한 것에서 그 함수값과 더하기 1한 것이고, 그다음에 x가 5에서 9 사이일 때는 fx가 fx 플러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자, 요게 좀 표현하기 쉬우니까 요걸 먼저 표현할 거예요. 자, 세 번째는 F5가 F4 더하기 6이다. 자, 그렇다면 상황은, 자, 이건 쓰셔도 되고 안 써도 되고요. 이렇게 있는데 X가 그런데 Y로 우선 3번에 보면 F5가 함수값이 F4에다 6 더한 거라 했는데, 뭐 이걸 통해서 자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씁니다. 이렇게 답안에 우선 3에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있어서 먼저 이렇게 씁니다. 그림은 안 그리셔도 되고요. 집합 Y의 원소 X가 7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왜냐면 6에 그러면 뭐 하나 더 큰 게 7밖에 없잖아요. 그럼 결국은 F5가 7이었다는 얘기죠. 뭐 그럼 F4는 뭡니까? 그래서 1로 고정됐다는 얘기예요. 이 조건을 만족하려면, F5가 7이고 F4가 1일 수밖에 없죠. 지금 이게 7일밖에 없으니까. 자, 그 얘기한 겁니다. 파란 글씨는 답안에 쓰시는 게 아니라 참고만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고정됐습니다. 찾았습니다. 조건 만족하려면 이걸 먼저 답안에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 쉬운 게 괄호 2에 있는 제시문인데, 자, 2는 시작합니다. 2는 F5가 7로서 고정되었으니 그냥 간단하게 고정되어, 이렇게 무슨 얘기냐면 F5가 7이다 이렇게 고정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F4는 1로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다 이 얘기입니다. 고정되어서 집합 Y의 원소들이
집합 x의 6, 7, 8, 9까지를 아까 중복조합 쓰라고 했었죠. 제시문에서 중복조합하는 경우도 되니 그래서 계산을 중복조합으로 한다는 거 보여주시고요. 자, 상황은 이렇습니다. 자, F5가 7로서 고정됐으니까 이렇게 F5가 그럼 집합 Y의 원소들이 보시면은 하나 더 큰 게 fx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었죠. 2번에서. 자, 그것 때문에 f5가 7로 고정되었으니까 그거보다 하나 더 큰 거 뭐 있습니까? 6, 7, 8, 9가 있죠. 그것은 이제 fx보다 무조건 작아야 돼요. 같아도 되고 이 같아도 되는 것 때문에 중복조합이 되는 거죠. 우리가 확률과 통계의 기본이 되니 이 정도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산하시면 210이 되고요. 이따가 곱할 거고요. 자, 괄호 2까지 되었으니 이제 괄호 1로 갑니다. 괄호 1은 뭐 하나씩 다 해봐야 돼요. 자, 한번 다시 제시문에 있었던 걸 써볼게요. 자, 제시문에 점 이렇게 돼 있었죠. 아까 fx는 f의 x 플러스 1 한 값에다 1 더한 것보다 작다 또는 같다. x가 1과 4일 때. 자, 그걸 그대로 대입해서 x에다가 쭉 써줍니다. 일 더한 거. 그런데 우리가 F3은 F4라고 쓰지 말고 F4가 아까 1이었잖아요. 그죠? 거기에 1 더한 거니까 2라고 바로 이렇게 씁니다. 자, 이런 관계에서 하나씩 하는 거예요. 하나씩. 이거는 뭐 좀 빠른 방법이 없죠. 그래서 첫 번째 경우가 있는데 쭉 늘어놓는 거예요. 이렇게 있고 자, 그러면 제일 처음에 F3이 2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1부터 할게요. 1 땐 F2가 1도 되고 그리고 F1이 또 1도 되잖아요. 다 작게 되는 경우니까 1부터 시작되니까. 그 다음에 F3이 또 1인 경우에 이번에는 F2도 1이겠지만 F1은 이번에 2가 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거꾸로 F3이 여전히 1일 때 F2는 이제는 2가 되어도 괜찮죠. 그리고 F1은 다시 작은 1부터 또 시작하는 것이고 그렇죠? 보이시죠? 이제 충분히 이해되시죠? F3이 또 1일 때 그리고 또 F2가 2일 때 F1은 아까 1 했으니까 2가 되어도 만족하지만 3이 되어도 만족하잖아요. 그래서 최종 이렇게 5가지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뭐 이렇게 씁니다. 5가지. 아니면 그냥 5라고만 써도 돼요. 다음에 F3이 이번에는 2인 경우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F3이 2다. 그러면 F1 일단 제일 작은 것부터 1인 경우가 있고 F3이 2일 때 F2가 1인 경우도 만족하지만 이번에 F1이 2인 경우도 만족하죠. 보이시죠? 이런 관계들을 만족하고 있다는 거 확인을 하고 계시는 거죠. 계속해서 F3이 2일 때 이제는 F2가 2인 경우에도 만족하고 역시 F1이
1, 2, 3으로서 다 만족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2죠. 자, 이렇게 빠르게 써도 이해되시죠? 다음에 F3은 여전히 계속 2인데 이번에는 F2가 3이어도 되죠. 만족하죠? 작거나 같다가. 그리고 여전히 F1이 또 다시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1, 2, 3이 다 되겠죠? 그에 따라서 F3은 2가 되고 3이 되고 또 F3이 여전히 2이고 F2가 3이었을 때 F1은 3이 되어도 만족합니다. 그다음에 F3이 2일 때 F2가 3일 때 만족하는데 마지막으로 F1이 4여도 만족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9가지네요. 자, 그래서 따라서 다 나왔습니다. 자, 개수는 방금 5에서 9 더한 거 14. 답은 2940. 다음 3-2를 보겠습니다. 어느 공장에서 사용되는 기계가 한 해 동안 정상 가동되지 않는 달, 자, 그걸 X라고 합니다. X의 확률 질량 함수는 13분의 14 곱하기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2 분의 1. X는 12까지고요. 이 공장은 100대 똑같은 기계인데 각각의 기계가 정상될 확률은 서로 독립이다. 영향 주지 않죠? 그리고 각 기계마다 연초에 130만 원씩 보험료 냅니다. 그 보장은 만약에 1년 동안 망가져, 멈췄어. 그 멈춘 달이 넉 달. 만약에 넉 달 이상 멈추면 1,000만 원 줍니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보험금을 월 130만 원씩 내는데 만약에 넉 달 이상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면 보험금 주는 거죠. 1,000만 원. 2021년에 정상 가동되지 않은 달, 멈춘 달의 수가 8달, 총 8달 이상인 기계가 없을 때입니다. 없을 때. 없을 때니까 정상 아닌 달이 8달 이상 없다는 거니까 X가 7달, 7보다 작거나 같아야 보험금을 받겠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8달 이상 문제가 없어. 정상 가동되지 않은 달의 수가 8달 이상인 기계가 없어. 그럼 멀쩡한 거잖아요. 그러면 보험금 못 받는데 그런 기계가 없을 때 이제 보험금 받을 확률은 X가 7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얘기라 그 얘기입니다. 그럴 때 2021년 말에 지급받은 지급받았다는 얘기는 고장 났다는 거죠. 지급받은 보험금 총액이 연초에 납입한 보험료 총액보다 클 확률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상황이 조금 복잡한데 천천히 진행해 보겠습니다.
조금 지우고요. 자, 그래서 시작은 이렇게. x가 7다. x가 7보다 작거나 같다. 거기에서 보험금 받을 확률이 나오죠. 그 확률부터 먼저 계산을 해 볼게요. 확률은 정상이 아닌 달이 8 이상 없다고 했으니까 여기 기계가 없을 때 지급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x가 7보다 작거나 같을 때 해서 보험금 받을 확률을 알아보는 거죠. 자, 그 확률은 조건부예요. x가 7보다 작거나 같을 때 x가 4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인 거죠. 왜냐면 넉 달 이상 보험금 받는 거니까. 넉 달 이상이면 보험금 받으니까. 이해되십니까? 여기 아까 4라고 그랬잖아요. 4. 그래서 조건부 확률을 그렇게 해서 계산할 거다. 그러면 이렇게 조건부다 이게. 이 조건부 확률 넣어서 그러니까 요거 인이라고 할게요. 요거 인 조건부 확률 넣어서 전 사건은 자, 이게 전 사건이고 우리는 계산하기 편하도록 여 사건으로 갈 겁니다. (7) 3 그죠? 그래야 3보다 작거나 같은 게 요것의 여사건이 되겠죠. 자, 그렇게 계산하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자, 그래서 계속 옆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자, 우리는 1 마이너스 시그마 x가 0부터 7까지 13분의 14 분의 3까지죠. 자, 이렇게 한 확률을 1에서 뺀다 는 거죠. 자, 이렇게 계산하시면은 해보시면 계산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10분의 1 나오네요. 그럼 이게 보험금 받을 확률이에요. 여기 보험금 받을 확률. 그럼 이제 보험금 받을 그 기계의 숫자가 이제는 어떤 y라는 확률로 다시 한 번 더 정리해야 되겠죠. 자, 보험금 받을 기계의 숫자. 이항분포로 갑니다. 이항분포 아까 쓸 일이 있다고 논지에 나와 있었죠.
자, 이항분법. 그걸 Y로 할게요. 보험금 받을 기기의 숫자예요. 그러면 총 100개고 10분의 1이죠. 방금 구한 거 10분의 1. NP. 자, 그래서 그거에 따른 정규 분포는 그리고 NPQ 9죠. 9니까 3의 제곱으로 해서 표준 편차를 3으로 잡아냈습니다. 즉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기계가 13대부터 고장난 달 수가 넉 달 이상일 확률인 거죠. 이게 기계가 13대부터 아까 그 얘기를 안 했네요. 130만 원씩 내니까 130만 원이면 거기에서 계산을 하시면 1억 3천이 되는 거죠. 그 받을 것이. 자, 그래서 그게 13대가 되는 거잖아요. 13대. 자, 그래서 13대부터 고장난 달 수가 넉 달 이상일 확률을 지금 우리가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은 또 P 이건 1이네요. 자, 이거 3분의 13 빼기 10 한 거. 자, 따라서 이제 0.5에서 우리가 아까 표를 보여줬었죠. 그러니까 0.341이네요. 그래서 0.341을 빼준다. 0.159. 답은 퍼센티지니까 15.9%다 해서 또 답을 하나 냈고요. 그래서 3-2가 끝났고요. 3-3 하루 4,000리터 생수를 생산하는 공장에서 A ml 용량의 생수병이 있습니다. 담기는 생수 양은 A고요. 표준 편차가 10분의 A네요. 인정규 분포. 250ml인 생수병 16개 판매하는데 한 상자에 담긴 생수 양이 3,800 이하면 부적합입니다. 그래서 이 공장이 바꿉니다. 160ml인 생수병 25개네요. 이렇게 바꿉니다. 160으로 25로 이렇게 바꿨어요. 그거를 한 상자에 넣었습니다. 바꾼 거예요. 그래서 판매 부적합 판정 기준이 동일할 때 어떻게 변하는지 쓰라는 거예요. 자, 시작합니다. 우리는 첫 번째 걸 X1으로 하고요. 정규 분포가 250짜리였고
25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250짜리 생수 먼저 정규분포 취한 거예요. 그럼 아까 그 표준 편차가 10분의 250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개수 16이니까 n이 16이면 그렇다면 표본이 되는 것이니 x1의 바의 정규분포는 250은 그대로 4분의 25 전체 제곱으로서 표준 편차를 다시 잡아주는 거죠. 우리 표본은 n으로 나누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표본 x1을 정규분포 찾아보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바꾼 거 바꿨다. 어떻게? 160에다가 표준 편차 16으로, 그리고 n은 25로 이면 x2의 표본의 정규분포는 160 그대로 5분의 16 전체 제곱이죠. 전체 제곱이죠. 자, 가지런히 정리하고. 자, 이제 부적합이에요. 이제 부적합이 떴다. 그 기준은 동일했다. 그런데 그 부적합은 16 표본 곱하기 표본 x1의 표본에 16 곱한 것이 얼마 이하? 3800 이하라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잡는 거고, 또 이것과 또 이번에는 두 번째 거 25개 그걸 곱한 거 표본 2에다가 역시 걔도 3800 이하다라고 P를 설정한 다음에 이제 비교할 겁니다. 그럼 간단하게 비교하겠습니다. 비교. 그럼 밑에다가 계산을 할게요. 자, 그러면 P X1 16으로 나눴어요. 16으로 나누고 다시 분해했습니다. 그럼 4가 되고 25 되죠. 100이니까. 자, 이렇게 됐고, 얘는 표준화 4분의 25죠. 4분의 38 곱하기 25로 거기에서 뭐 빼? 250배. 마이너스 2 뜹니다. 계산해 보시고요. 다음 자, 보기 좋도록 그 아래에다 쓸게요. 다음 x2의 표본은 25로 나누죠. 그럼 100이니까 깔끔하게 38 곱하기 4로 이렇게 약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표준화 152 빼기 160 돼요. 마이너스 2.5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비교가 딱 됐죠. 그럼 지금 어느 쪽이 이쪽이 더 줄었죠. 그러면 뭐 간단하게 그림으로 보면 지금 여기가 2면 여기가 2.5잖아요. 그죠?
확실히 줄었죠. 지금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기존 방식보다 줄었네요. 말을 그렇게 쓰면 됩니다. 좀 정리한다면 따라서 0.023에서 자, 요건 어떻게 나왔어? 0.5에서 뺀 거죠. 0.5에서 우리 아까 표 있었죠? 0.477이네요. 2가 0.477이네요. 그리고 2.5가 0.494네요. 그래서 나온 수 0.023에서 그리고 또 빼면 0.006입니다. 그럼 말을 이렇게 으로 0.006으로 줄었다. 이렇게 답을 문장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문제 3번을 다 해봤고요. 이제 문제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번 읽겠습니다. 4번. A는 철분, 비타민 등과 같이 신체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성분인데 건강한 사람의 A의 혈중 농도 A가 사람이에요. 8에서 16이에요. 그 다음에 그 사람 A의 혈중 농도를 A라 합니다. 스몰 A라 할 때 혈중 농도는 다음을 8에서 16까지네요. A가 만족한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A를 몸에서 스스로 생성하지만 결핍증이 있죠. 환자가. 자, 그렇다면 복용을 합니다. 주기적으로. 다. 그 결핍증 환자를 위해 10mg의 A를 함유한 알약을 판매하는데 흡수되도록 1시간에 만들었고 자, T는 0일 때 A의 혈중 농도가 B예요. 혈중 농도 B예요. 혈중 농도가 B입니다. 이거는 기억할 부분이고 알약은 K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이 있다는 것. 자, 혈중 농도 함수네요. GT는 25분의 24 곱하기 B 플러스 K 곱하기 T 플러스 B 곱하기 1 마이너스 T입니다. 자, 이따가 대입하겠죠.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결핍증 환자가 제시문 다에 알약을 복용한 후에 경과된 시간 T에서의 A의 혈중 농도 FT 함수는 0에서 1까지 사이는 G이고요. 1에서 12까지는 지수함수네요. (1이) 기준인 거 보이시죠? 지금 연속함수가 되도록 하라 했으니 1이 기준이 될 거예요. 근데 요거는 GT는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습니까? 직선이죠, 요거? 직선이죠, 직선? 그러니까 뭐 대충 이렇게 쭉 올라갔다 치고 갔다가 1에서 연속이 되어야 돼요. 이어져야 되고 두 번째 함수는 보니까 C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4분의 T제곱인 지수함수죠. 그러니까 지수함수. 뭐 이렇게 내려가네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지금 연속함수인다면 이다면 T가 1에서 최대가 되겠네요. 그죠? 자, 이런 상황까지 미리 우리가 감잡을 수 있고요. 자, 문제는 그래서 A 결핍증 환자가 K의 알약을 복용했을 당시 A의 혈중 농도가 B일 때 혈중 농도가 B입니다. FT가 연속이 되도록 C를 구하라. 자, 시작은 리밋 T가 좌극한 때 대입할 거예요.
우극한 24분의 t였던 함수가 이게 같아야 되니 연속이 되려면 자 이거 정리 1 넣었죠? 좌극한 요거 남죠? 자, 우극한은 요거 있네요. 단 2에 마이너스 24분의 1제곱은 0.96 0.96 100분의 96 25분의 24 25분의 24 15분의 24라고 바로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고 뭐 하나가 또 끝났어요. 따라서 C는 B 플러스 K다. 우리 끝났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2. 어떤 A 결핍증 환자가 오전 9시 측정한 A의 혈중 농도가 9야. K에 복용했어요. 알약. 그리고 시간 T가 경과했습니다. 그 T는 0에서 12까지. 뭐 12시간. 근데 A의 혈중 농도의 최대값을 구하라. 루트 2는 1.6입니다. K는 자연수고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뭐 간단하게 B1이라 합시다. 그 B1을 우리가 9라고 해야 되겠죠. 9. 아까 9라고 했으니까 혈중농도. 그래서 라 하고 시작합니다. 하고 F1은 대입하면 B 플러스 K인데 아까 제가 여기 그림으로 보여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여기 F1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최대값이죠. 그래서 T가 1에서 최대겠죠. 그래서 1 대입했던 거예요. 그래서 정리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최대값은 그래서 25분의 24 그리고 B가 9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정리되고 F1은 된 거예요. 그런데 최소수를 몰라. 무슨 얘기냐면 이게 최소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F0이 최소인지 F12가 최소인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둘로 나눠서 해봅니다. 나눠서 우선 F0부터 해봅니다. F0 9죠. 대입하면 9죠. 그 다음에 이제 F12가 문제야. F12. 그럼 9 더하기 K 곱하기 2에 T 대신 10이 넣는 거니까 마이너스 24분의 1이 아니라 T가 아니라 10이죠. 여기가. 그래서 마이너스 24분의 12제곱. 자, 요거. 자, 그래서 요거 정리하는 거예요. 그렇게 복잡했던 건 아니네요. 그래서 9 더하기 K. 자, 9 더하기 K 곱하기 8분의 5죠.
아까 루트 2가 얼마라 했죠? 1.6이라 했으니까 지금 요거를 8분의 5로 이렇게 다시 표현했다 그 얘기입니다. 역수니까 마이너스 붙었잖아요. 자, 그래서 따라오시죠. 끝났습니다. 그래 8분의 5 더하기 k 플러스 9가 9보다 크기만 하면 되네요. 그러니까 k 알아내려고 부등식 놓은 거예요. 지금 k 알아내려고. 당연히 9보다 크죠 지금. 그래서 k는 답을 바로 씁니다. 따라서 k는 5.4보다 크니까 그래서 자, k는 6이다. 그래서 답을 내주시면 됩니다. k가 5.4보다 크거나 같으면 f12가 f0보다 크단 얘기죠. 그러니까 그래프상에서. 자, 다음 4-3. 자, 어떤 결핍증 환자, 자, 마지막 문제네요. 결핍증 환자. 어제 오전 9시에 측정한 A 혈중 농도가 9. 다음 식약처 권고사항에 맞춰 오전 9시, 오후 9시에 각각 K의 알약을 복용. 그래서 가능한 자연수 K에 대해 논술을 해봐라. K에 대해. 여전히 루트 2는 1.6. 권고사항 보시면 12시간 간격 A의 혈중 농도 9, 14입니다. 그때 복용. 약을 복용한 후 A 혈중 농도는 12시간 동안 또 8에서 16 사이에요. 유지했다 요걸. 그리고 12시간 후에 9와 10 사이에서 유지되도록 1회 복용량을 조절한다. 즉 약을 복용한 후 경과된 시간 t에서 이 t는 0에서 12까지 A의 혈중 농도 FT는 처음에는 8에서 16까지였고 그 다음 F12가 9에서 14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자연수 K 구하란 얘기예요. 자, 시작하면 쓸 때는 약간 상황을 좀 제시해야 되니까 처음 복용 시라고 쓸게요. 처음 복용 시에는 자, 문제에서 준 대로 그대로 8분의 A 더하기 9 플러스 K가 뭐보다 1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왜냐면 여기 이거 4-2 방금 전 문제에서 K가 5.4보다 크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택한 거죠. 자, 그러면 요거 K 정리하면 5.4네요. 아까 했던 거잖아요. 아니면 또 정리하면 7보다 작다도 되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왔다. 그렇다면 K가 뭐다? 6 아니면 7이다. 그래서 이제 6이냐 7이냐 결국 그건데 한번 봅시다. 자, 다음 복용 시에 이게 처음 복용 시였고요. 이거는 다음 복용 시에 이번에는 GT가 됩니다. GT는 아까 25분의 24 곱하기 8분의 5 곱하기 K 플러스 9 더하기 K 요거 전체인데요. 요거에 곱하기 T가 되겠죠. 그래서 8분의 5 곱하기 K 플러스 9 요것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왜 나오냐면 자, 그림을 보시면은 자, 이렇게 아까 그렸던 그 그림에서 자, 요런 그림이었죠. 그러다 여기 오후 9시부터
여기 오후 9시부터 다시 또 10시니까 다시 또 10시까지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다시 똑같이 또 한번 이렇게 올라가겠죠. 직선으로. 이게 GT잖아요. 직선. 그 GT가 직선이니까 즉 여기서부터 이게 다시 GT 꼴이 되는 거니까 이제 GT를 대입할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대입한 겁니다. 이렇게 8분의 5 곱하기 K 플러스 9라는 게 나온 겁니다. 자, 요거 이해되시죠? 그 다음 계속해서 더하기 또 8분의 5 K 플러스 9 곱하기 1 마이너스 T가 있었죠? 옆에 GT 함수. 자, 이거 그 다음 또 이것도 있었죠? 8분의 5 곱하기 K 플러스 9 플러스 K 전체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4분의 T제곱이 있었죠? 그럼 요거는 T에 12를 대입해.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4분의 12가 되어서 정리가 되는 거고. 그리고 아까 T가 0과 12 사이라고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12를 쓸 수 있었던 거고. 자, 이번에는 T가 1에서 최대니까 아까 그림 보셨죠? 그래서 1 대입합니다. 그래서 25분의 24 곱하기 플러스 K가 요게 16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죠. 왜냐면 FT가 아까 뭐라 주어졌냐면 8과 어디? 16이라 주어졌잖아요. 16. 자, 그래서 주어진 것 때문에 이렇게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양변 8로 나눠. 그럼 25분의 3 더하기 8분의 5. 사 45네요. 그럼 요게 뭐보다? 3 되네요. 3분의 50이네요. 3분의 50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다 됐습니다. 요거 계산 정리 13K 더하기 45. 자, 그것이 400보다 400 되네요. 40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39K는 뭐고? 265 나오네요. 자, 요거 약분하면 7이 안 되네요. 7이 안 돼. 7이 안 돼. 자, 따라서 K는 6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이렇게 해서 3번, 4번의 모든 문항을 다 풀어보았습니다. 자, 복습 꼭 하시고 고려대 지원하시는 분들은 복습 꼭 하셔서 채워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